안녕하세요. 이비펠 UX의 전민수입니다. 2018년 5월 25일 미드음에 올라온 퍼소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번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퍼소나를 크게 보면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했을 때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는 어떤 팀원들을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그러니까 퍼소나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룹도 있었고, 또 어떤 그룹은 그 퍼소나는 뭐 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룹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퍼소나는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유용한지 이분은 크게 8가지, 9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일단은 회사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해관계 생각하는 어떤 유저들이 되게 다양하고 타겟팅도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사용자를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퍼소나로서 작성이 되면 실제 우리 서비스 방문하는 유저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정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 퍼서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 운영자 관점 또는 기업 관점에서 사용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이걸 퍼서널로서 이런 사용자의 캐릭터는 우리 서비스에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떤 사용자를 이해를 하면 UX 디자인할 때 좀 더 쉬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다양한 어떤 민족, 문화, 연령대, 지역, 능력, 어떤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가진 어떤 사용자를 우리가 퍼서나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퍼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캐릭터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어떤 UX 디자인 설계할 때 더 쉬워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퍼소나를 만들어 나갈 때는요. 어떤 이 사람의 라이프, 연령,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성격,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이 문서에 다 담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겠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소나가 없으면 우리 서비스 방문하는 사용자들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퍼소나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신이 없을 거죠. 근데 퍼소나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 퍼소나에 맞는 이 사용자들은 이런 서비스,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것들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개인적인 편견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자제가 되겠죠. 다섯 번째에서는 이 사용자의 리서치에 대한 문서가 일단 간소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소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리서치 과정이 필요하죠. 리서치를 하다 보면 문서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많아질 거예요. 이런 문서들을 뭔가 이제 퍼소나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에 나왔던 부분들을 퍼소나로서 이런 유형이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떤 행동과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좋은 점 뭐고 이런 니즈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퍼스널 정의되기 때문에 리서치에는 문서가 간소화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일단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퍼소나가 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인데요. 어떤 기존의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죠. 근데 리서치를 하다 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기대하는 어떤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퍼소나로서 매우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에서는 이제 퍼소나를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이 정의되겠죠. 그리고 그쵸. 우리 서비스 방문하는 유저의 어떤 역할이 우리가 이제 정의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 퍼소나가 있다라면 되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번째에서는 퍼소나 부분들은 우리가 테스트에 필요한 어떤 유저들을 우리가 선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이 부분들은 프로토타이핑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무작정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퍼소나에 있는 어떤 그룹들을 우리가 선별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실제 이 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한지 사용하기 편한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퍼소나의 어떤 이런 사용자들을 식별시키는 것이 유저 리서치 할 때 되게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 퍼소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일단은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된 어떤 사용자들을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세그멘테이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조사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팅이 무엇이냐, 그 타겟팅에 맞는 그 사용자를 선별하고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성적인 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두 번째에서는 이런 리서치를 했을 때, 정성적인 조사를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어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특징이 뭔지, 패턴이 뭔지, 그리고 어떤 성격, 유형, 어떤 학습파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리서치를 통한 어떤 분석하는 과정이죠. 자, 세 번째에서는요, 이제는 퍼소나를 만들기 위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했을 때 어떤 성격이나 특성이나 어떤 역할, 프로파일, 구매 행동, 뭐 기타 이런 측면들이 관련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뭔가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룹화하는 거죠. 이게 그룹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퍼소나로서 이제 정의가 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들은 이 퍼소나에는 일단 제약 조건 그리고 그 제약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그 퍼소나 안의 문서에는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퍼소나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요. 내 프로젝트의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 템플릿이 바뀔 수가 있다. 즉 템플릿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이 프로젝트에 맞는 그런 어떤 퍼소나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퍼소나를 구성했으면 일단은 사진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이 퍼소나를 대표하는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사진은 눈에 잘 띄게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에서는요. 이 짧고 매력적인 사용자 스토리, 그러니까 즉 인용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퍼소나에는 항상 인용구가 다른 글자보다 더 크고 눈에 잘 띄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구고 어떤 스토리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각화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퍼소나를 그 리서치 전에 먼저 결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즉, 퍼소나는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지닌 그룹들을 모으고 그래서 퍼소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리서치 전에는 타겟팅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타겟팅, 이 세그멘테이션 한 부분들을 리서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리서치 이후에 퍼소나에 대한 어떤 수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